목소리를 내주이소. 자, 조사가 파헤친다 정치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성대 조경은 교수, 부경대 차재건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일단은 어제 가장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서 만나가지고 네. 50분간 회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각자의 평가부터 한번 듣겠습니다. 저 먼저. 예. 차재건 교수 먼저 해주시죠. 저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봅니다. 역사적 사건이다. 대단히 정치사적인 의미가 되게 큰 만남이었다. 왜냐하면 되게 미묘한 시점에 미묘한 자리에 가신 거죠. 네네. 그리고 미묘한 사람을 만나신 건데 결국 자기 과거에 대한 반성, 그리고 국민들이 지난 2016년 겨울부터 시작해가지고 2017년 봄까지 했던 그 지나는 어떤 투쟁의 과정, 그것들에 대한 완전한 원천무효를 선언해버리는 네네. 당선자가 저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만남이었다라고 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를 앞둔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이 내세운 그 경선 후보자와 네네. 그다음에 배석을 했죠. 예, 네. 당의 경선 후보자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그 자리에 당선자가 나타나서 무게추를 바꿔버리는 저는 그런 의미가 좀 있지 않냐. 그러니까 분명히, 저는 분명히 대구시장 국민의힘 공천자가 누가 될지에 대해서 네. 어떤 그림을 보여주는 저는 큰 홍준표 계기가 될 것이다. 의원에 대한 학살이다 그래 봅니다. 예, 조경 교수님. 네, 저는 뭐 그냥 넓게 이제 자세한 부분은 차 교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보수 재건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사실은 이제 촛불 이후에 보수가 완전히 좀 표현이 뭐합니다만 과하지만 망가진 그런 상태였는데 이번에 이제 몇 번 시간을 거치면서 조금씩 나아오다가 어쨌든 지나간 그런 얘기를 좀 제쳐놓고 이야기한다면은 크게 볼 적에는 보수 재건을 향한 그런 걸음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 통합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만 대선이 지난 다음에 이제 당선인 신분으로 지금 선거 모드에 들어갔다. 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완전히 선거 모드죠. 완전히 선거 모드에서는 저는 당선자는 이미 대통령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대단히 저는 그 행동은 대단히 신중해야 되고 자신 행동이 갖고 있는 정치적 무게나 이런 것들을 되게 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특히 행동이 당선자로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미래로 가는 신호를 보내주느냐, 과거로 회귀하는 신호를 보내주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한데 저는 일단은 우리 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좀 보수 통합 이런 것들을 조금 상징하면서 저는 명백하게 과거로 회귀하는 모델을 보여줘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실망스러운 행보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지방 선거가 눈앞에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2년 이후에 총선이거든요. 네네. 근데 아마 총선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면은 딱 하나의 뭉쳐지는 그런 모습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이 보여준 모습은 일반적인 정치인이 보여준 모습하고는 좀 틀립니다. 좌고우면하면서 계산을 많이 했을 텐데 가가지고 뭐 거의 철저하게 사과를 하는 그런 모습 같은 늘 거는 죄송했습니다. 비정치인의 대통령님 참 면목 없습니다. 늘 죄송했습니다. 비정치인의 국민들이 석고대제 박근혜 전 대통령 앞에 석고대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아니 그렇죠. 2017년 겨울부터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취임식에 초대를 했는데 뭐 건강상 이유 때문에 어려울 것 같지만 노력은 해보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아까 보수 통합 얘기하셨는데 취임식에 안 가면은 그게 또 근데 아마 일정 기간을 두고 또 왜냐면 박근혜 이 사람들이 시라고 하도 하고 뭐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굉장히 정치적인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남은 기간 동안 난 재 보겠습니까? 예, 가는 게 예. 나은지 안 가는 게 나은지. 저는 뭐 대구시장 선거의 결과가 예. 박근혜 네. 전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정치적 입지를 갖고 나아갈 건가를 보는 대단히 중요한 리터머스종이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뭐 여담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되면서 홍준표라는 인물과 유영아라는 인물은 굉장히 부각이 됐는데 지금 김재원이라는 인물과 그분이 캐스팅 보트죠. 원영진이라는 인물은 저는 상대적으로 좀- 그분이 어떤
방향으로 액션을 취하느냐에 네. 대한 사인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선자가 조금 준 느낌 이런 알겠습니다. 것도 좀 있지 않나 네. 싶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1일 차기 정부 1기 내각 후보자 8명 인선 발표했습니다. 뭐 경제부총리, 뭐 국토교통부, 뭐 보건복지부 이렇게 8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직접 발표했는데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조 교수님. 하세요. 조 교수님 먼저 해주세요 이번에는. 아 그럴까요? 네네. 네, 한편으로는 조금 열심히 고른 모습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전반적으로 뭐 해온 일이든가 이런 걸 보는데, 근데 과연 이게 이제 넓게 굉장히 넓게 보면서 골랐느냐라고 하는 점에서는 이제 비판의 소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좀 좁은 어떤 영역에서 봤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저는 그 좁은 영역이 정말 좁게 능력만 보고 윤 당선자가 말했던 능력만 보고 하는 그 좁은 협소함이었으면 좋았겠는데 네네. 저는 그 능력만 보겠다는 그 협소함조차도 안 보이더라. 뭐 이런 부분에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뭐 이창양 후보자나 뭐 이런 분들 괜찮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과기정통부의 그 후보자도 이종호 대단히 괜찮고 연구소장, 예, 서울대 후보자 반도체 괜찮고. 연구소장. 그런데 네네. 저는 정호영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지 예, 아니면 후보자. 문체부 장관이라든지 예. 뭐 이런 분들의 인선들은 도저히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대구에서 계속 병원만 하시던 분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딱 내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과연 옳냐. 그다음에 또 윤석열 당선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40년 절친인데 그 절친을 초대 그런 보건복지부 장관의 내각에다가 드린다. 저는 대단히 조금 안 좋은 그림이지 않냐.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생각이 차관을 좀 복지에 특화된 분을 그럴 모신다라고 수도 했는데 있겠죠. 그럼 보고는 잘 아시는 분일까라는 거기에 대한 좀 의문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전에도 이제 뭐 주변의 인사들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이 선거 과정에서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무슨 초등학교다 무슨 고등학교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일기 내각을 구성할 적에는 그런 분들은 완전히 빠져주는 게 모양새가 약간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완전 전문 내각으로 하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 이제 끼어들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저는 뭐 네. 의료보건 부분에서 뭐 꼭 뭐 그게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병원 뭐 장을 병원장도 하셨으니까. 하셨고 그다음에 또 뭐 감염병 의료체계에 관한 관심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뭐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문성 분야에서는 정말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왜 그러냐면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그 처음 내세운 게 네네. 0.73% 때문에 통합이라고 하는 걸 내세웠거든요. 근데 물론 일을 잘할 사람, 나하고 같이 합이 맞는 사람을 골랐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통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또 이야기 나오겠지만 네네. 그런 점에서는 또 그 안 위원장하고의 그런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 네네.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분명히 여러 사람을 천거를 한 걸로 아는데 그 천거한 사람들이 1차 내각 발표에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태규 전 의원, 의원 그 인수위에서 탈퇴를 했어요. 이걸 두고도 사람들이 참 말이 많더라고요. 두 번째 남은 10명 고를 때 잘 골라라 이 사인을 명확하게 네. 주는 거죠. 거기에 한두 명 정도 안 넣어주면 나 삐칠 거야. 예. 라고 하는 명확한 메시지를 준 행보라고 봅니다. 근데 약간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쩔 거야. 솔직히 말씀드려서 할수 있는 게 윤석열 있어라고 당선자나 얘기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지금 그냥 뭐 강수를 둬도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 위원장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상징 뭐 이런 것들 사실 저는 안 위원장이 사실 국민의힘으로 오는 순간 저는 굉장히 희석되어 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 무시하고 갈 수도 있지 않나 뭐 그런 근데 생각. 일반인들이 볼 적에는 이제 아무래도 정치를 보면서 가장 지쳐 있는 부분이 배신이거든요. 그렇죠. 정치에서 나오는 그 뭐 정치는 그런 거야라고 하지만 일반인들 마음 속에는 또 배신을 싫어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분명히 예, 그 예. 같이 예, 약수하고 뭐 회동하고 네, 네, 그렇게 해서 네. 서로 얼싸안고 결국 대통령이 됐는데 이제 몇 개월 안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 예, 그러면 그래서- 토사구팽의 시점을 조금 앞당길 수도 있는 근데 거고. 당선인 시절이래 아직 대통령도 안 되셨어요. 근데 그분 아니면은 저는 뭐 당으로 보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당에 올인해라. 뭐 이태규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경력은 화려하신 분이고 해보신 분이니까 안철수 위원장만 가지고 당권에 도전하기 어렵다. 그 의원으로 남아서
당을 좀 관리해라 뭐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죠. 아니 이게 전당대회 내년이거든요. 네. 민주당은 8월인데 국민의힘은 내년인데 많이 남긴 했는데. 그 기간 동안 근데 한 두 자리 정도는 안쪽의 의견을 왜냐하면은 장관이라고 하는 게 5년 내내 4년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사실은 장관이 모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차관 이하의 실무진들이 하고 장관은 이제 정치인 대통령과의 교량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뭐 한 2명 정도는 줘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네네. 그거는 안에서의 어떤 뭐 권력 관계에 대한 부분이고 사실 이제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뭐 청년 장관도 얘기를 했었고 한데 그런 여성 부분에 대해서 장관. 너무 아쉽다는 네. 완전히 평가가 없습니다. 많더라고요. 그거는 뭐 여성 장관 한 명은 네, 정말 네. 역대 아마 최악일 것 같고요. 네. 예. 그다음에 저는 전부 다 대부분 영남 출신이 많고 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말하는 엘리트 출신들이 경육남, 예, 경상도의 60대 남자. 60대 남자. 네, 이게 네. 뭐 아주 전형적인 거고 그다음에 또 여혐 경향이 있는 분들을 좀 상당히 네네. 지난번에 예, 분들도 그런 좀 사람이 그렇고. 한 사람이 예. 있었죠. 예. 네. 그 글도 있었죠. 예, 글이 예. 심하죠. 62개나 쓰셨어요. 그분 앞으로 정호영 저는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권력을 치르지 않을까. 네. 62개의 글들에 대한 세밀한 기자들의 분석이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만나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만나이로 이제 통일하겠다. 네. 사실 그게 뭐 여러 가지 뭐 시사하는 바가 있을까 하는데 어쨌든 생활 정치에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부분을 건드렸다라는 쪽과 그거 뭐 할 필요 있냐라는 쪽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 대중 정치 같아요. 근데 주변에서 하는 얘기는 한두 살 어려지니까 좋다 뭐 그냥 웃고 넘어가는 거지 그걸 어떻게 심각하게 그죠? 근데 그런 점에서는 어떤 전문적인 얘기보다도 그냥 대중적인 그런 뭐 저는 우리가 사실 전통적으로 저는 아무 그리낌 없이 공적인 나이와 저희들이 그냥 우리 정서 속에 있는 간섭적인 나이를 그냥 헷갈리지 않고 쓰거든요. 네. 그냥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마치 우리가 구정 신정을 전혀 헷갈리지 않고 두 번 노는 걸 아주 즐겁게 생각하고 놀듯이 그냥 두시면 네. 되는데 마치 진시황 도량형 통일하듯이 그렇게 통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자기 뭔가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그런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라고 봅니다만 저는 뭐 그냥 이걸 갖고 뭐 논할 가치는 전혀 없다. 근데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한 게 예를 들어 이명박 전 대통령 때 그 우측통행 가지고 네. 얘기하면 지금 다 우측통행 하시거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실내에서 담배 금연 딱 했어요. 네. 지금 실내 그 술집 어디 가도 담배 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신기하죠. 이렇게 나라에서 하면은 금방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딱 지켜요.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 저희들 연배 그 50, 60대 정도는 익숙해도 아마 10대, 20대는 좀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과연 전문성이 있느냐. 그런데 본인이 정무적인 판단 기능.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전 정부에서 했던 그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사실 좀 파격적이었거든요. 당선인의 공약 자체가. 네. 근데 고려할 건 고려하겠다. 그러니까 파격적으로는 지금 당장 시장을 봐서 하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파격적인 그 윤호중 지사의 스타일 자체가 적어도 저는 그 보수층 내에서는 약간은 좀 다른 생각들을 보이는 경향들이 많고 그다음에 또 저는 뭐 제주지사 했던 그 길진 않았지만 경험도 있고 해서 국토부 장관을 수행하는 데는 저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장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무리 파격적인들 책임 장관제가 아닌 이상은 저는 뭐 그 파격을 그대로 국무위원회 안에서 다 받아들이고 대통령이 결국은 다 실드까지 쳐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그 명백한 그때 대통령제 하에서의 장관이 가질 수 있는 한계는 명백하기 때문에 그닥 혁신적일까에 대한 기대는 크게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근데 원희룡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좀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느낌상 낫다고 생각하는 게 지난번에 왜 그 경선 과정에서 일타 강사 그런 네, 거 배장도 워낙 일타 또 강사. 똑똑한 양반이고 파악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해서 정치적인 정무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 역할 같은 거는 잘해 나가고 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잘 알아 나갈 거니까. 네네. 네.
그런 기대는 한편으로 갖고는 있습니다. 지금 벌써 뭐 서울 집값이 많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하는데 있죠. 이거 지금 네.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근데 그거 뭐 벌써 이제 속도 조절을 좀 네. 해야 된다는 인식은 갖고 분명히 있는 갖고 있는 거죠. 거죠. 제가 볼 때는 뭐 LTV 같은 거는 70%에서 80%까지 마음대로 풀어주더라도 네. DSR 같은 경우는 그거 되게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들 가계부채 문제가 엄청나게 내관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거 쉽게 풀어버리면 가계부채 컨트롤 자체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물가도 오르고 집값 오르고 물가 오르고 이거 심각하게 아마 대통령이 레임덕을 가져올지도 모르는 경기 진체로 갈 가능성이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인도 이제 약간 주춤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를 들면 임대차 3법을 폐지 내지는 축소하겠다 해놓고는 그게 가질 수 있는 부작용도 또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좀 열심히 좀 따져보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게 네. 경제 문제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융통성 있게 고려하겠다. 그 검수완박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의원총회에서는 일단 당론으로 결정이 됐어요. 민주당은. 그래서 과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수사권은 일단 이제 경찰에게 있는데 6개는 여전히 검찰에 놔뒀는데 이마저도 이제 완전히 이관하겠다라는 건데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관에서 중앙수사청을 만들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네. 경찰에 가나 검찰에 있으나 어차피 검찰이든 경찰이든 제가 볼 때는 해바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 결과는 거의 똑같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예컨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옛날에부터 배웠던 점진적인 검찰 개혁을 완료하겠다는 그런 어떤 시대적 사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이렇게 종결짓는 느낌도 있고 그다음에 또 현재는 검찰은 대통령이 바로 장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네네. 경찰은 여전히 그래도 아직은 대통령이 완전히 장악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판이 될 거다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결과적으로는 뭐 근데 민주당에서 인정하듯이 경찰이 검찰보다 더 설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뭐 그런 부분에서 결과는 동일할 거라고 봅니다만 형식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검찰 개혁을 완료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라고 근데 봅니다. 국민들이 생각할 땐 그렇게 한다면 전혀 아니죠. 안 하는 게 뭐 할 필요가 있어라고 이렇게. 근데 저는 네. 좀 조금 성급하고 조금 뭔가 조급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오히려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오해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뭐 정치학자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서너 차례는 더 정권이 교체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이유가 이 권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비리가 잔존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보수든 진보든 색출을 해내서 서구 선진국처럼 권력을 쥐었다고 해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없애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이제 검찰을 갖다 이렇게 다 수사권을 박탈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덜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면 또 있거든요. 있는데 왜 하필 이런 일을 갖다 지금 급하게 하느냐 하는 거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뭐 지금 예컨대 보면 저는 예컨대 윤석열 당선자가 약속했던 거는 옛날에 검찰을 그대로 돌려놓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완전히 반대측의 결정을 해가지고 저는 갈등을 오히려 정폭시키고 그 갈등의 정폭이라는 게 결국은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정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는 모습 물론 이 한 건 가지고는 민주당이 이럴 수도 있지만 네네. 계속적으로 다른 사안들과 덧붙여서 갈등이 정폭되고 혼란이 가중된다면 그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예. 국정관리 능력에 저는 심각한 좀 결손 사항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그림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무리하면서 아마 가고 있는 느낌이지 않을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겠죠. 왜 2, 3년 전에 제대로 뭐 하고 진짜 지금 같이. 와서 왜 설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놓지 않으면 그러면 나중에 큰 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네. 것과 지금 이렇게 이 상황에서 민생에 집중해야 되는데 해야 되느냐 쪽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당론은 뭐 결정됐어요. 한쪽에서 이야기를 만들기 네. 나름이면 저는 다수의 횡포라고 하는 그런 것에 와서 오히려 프레임이 갇힐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박형준 부산시장을 이제 뭐 거의 최종 확정했고요. 확정을 했죠. 네네. 지금 세 군데는 확정을 했죠. 네. 예, 네. 목표보다 좀 11일 빨라졌고 지금 이제 얘기가 되는 게 뭐 몇 군데는 또 됐어요. 지금 뭐 수영도 그 기초단체장은 네,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강성태 그리고 사합 쪽, 사상이죠 사상. 네. 사상 쪽도 됐고. 근데 민주당은 대부분의 그 기초단체장을 그냥 그대로 가는 쪽으로 7명 예. 정도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줬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는 민주당으로서는 그렇게밖에 수밖에 할 수 없죠. 없다. 왜냐하면 그럴 인물난을 겪고 있는데 네. 그나마 현역 프리미엄을 가져갈 수 있는 카드가 그거밖에 없을 거다. 뭐 저는 그거는 너무도 당연한 결정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는 민주당의 명확한 저는 한계를 좀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래 봅니다. 네. 근데 지역구에 따라서는 굉장히 열심히 해온 분들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거 보면 한 6군데 정도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이 이루어지고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 한편으로는 우리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래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라라고 하는 점에서는 그 전에 처음에 선거 끝나자마자는 야 이거 완전히 그냥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저는 점에서. 뭐 60% 넘게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가 나오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75%까지 가는 그런 지역에서 아무리 뛰어난 현역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구청장이 있더라도 네. 쉬울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쉽지는 않은데 네. 이게 한 달도 더 남았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의 한 달은 어마어마한 긴 시간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지방선거를 조금 네, 더 네. 포커스를 둬가지고 여전히 중앙 정치 이슈가 정말 다 지방 정치 이슈를 다 먹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굳이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성대 조경훈 교수, 부경대 차재권 교수였습니다. 예, 오늘 날이 흐려가지고 보니까 아침에 이제 벚꽃은 거의 다 지는 것 같더라고요. 뭐 또 비 소식도 있다 하는.